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까요? 어제 미 증시와 더불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도 그 흐름이 찔끔찔끔 올라갈 듯 말 듯한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 속만 끓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주토피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이 방법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오르는 종목 그리고 오르는 테마만 오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진짜 하락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잘 캐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 주토피아가 알차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방송도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0.71% 하락했고요. 2155.4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36% 하락입니다. 672.6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전문가님의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경기 방어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은행주 종목 그 가운데서 푸른 저축은행이 오늘로 4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 안에서 이미 저희가 제주은행을 소개해드렸고 제주은행이 77%의 수익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푸른 저축은행을 후발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오늘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42%의 수익 그리고 제주은행과 푸른 저축은행을 합쳐서 무려 119%의 수익률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인증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수익을 내신 분들이 수익률 인증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48%, 50%, 34%, 49%, 44%, 33% 오히려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수 가격대보다 더 저점에서 잘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 낸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저희 주토피아 방송 시청하시면서 드리는 종목들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주은행이 77% 지금 1위의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푸른저축은행, 한일사료 41%, 로보티지가 31%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지만 최근의 종목들로만 저희가 다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주은행 제외하고는 모두 9월에 공략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수익률 아주 높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니죠. 저희 히든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계가 186% 등 나머지 종목들도 100% 안팎의 수익률들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장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가진 우리 주토피아 종목들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다음 종목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면 철저한 분석과 공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선별하신 테마를 쉽게 알려주시는 강의 시간이 홈스쿨링으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홈스쿨링에서도 드리는 종목들 한 개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최근에 지속된 하락장 속에서도 사료 테마가 급등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사료 그리고 식품 관련주에 대한 홈스쿨링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까지 돋보이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공략해 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료, 식품에 대해서 홈스쿨링 강의를 들어보신 후에 이 로드맵을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리는데요. 과연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사료, 식품 테마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나눠져 있고요. 그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자료 보내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식 기초자료 16강도 보내드립니다. 기업 가치의 기준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니까요. 기업 가치 평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받아가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자료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비추셔서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면 누르셔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홈스쿨링 종목까지 투표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죠. 유토피아,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양봉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빨간색 옷을 입어봤는데요. 도무지 시장이 언제 오를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알려주실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토피아 금요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장이 또 좋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이렇게 또 장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시장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토피아 시간이 더욱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의 전략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볼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도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장 점검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저점을 깨면서 정말 이제는 계좌를 열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과연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전망도 한번 짚어주세요. 뭐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무조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 네네. 상황이어야 고 그 상황이어야 되고 네. 차트 또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시장을 괴롭히는 이유는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온 좀 이슈 같은 경우는 뭐 푸틴 이슈가 있겠죠. 러시아 이슈가 있겠죠. 네. 러시아 이슈는 더 이상 시장에 크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제 러시아 자체가 종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확전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상 시장에 저희 더 이상 타격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전쟁이 진행이 됐을 때 이미 이제 그 리스크는 지금까지 다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네. 뭐 전쟁 리스크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 크게 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장기화로 인한 물가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라든가 식료품주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수반할 것인가 이게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 지표를 볼 때 그 PMI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그 PMI 지수는 그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말 그대로 제조업에서 이 제조가 되는 제품들이 어느 정도로 구매가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민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PMI 지수가 사실상 이제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좀 더 중요한 PMI 지수가 있어요. 미국의 PMI 지수보다. 뭐죠? 중국의 PMI 지수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제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그 기업 그 제조 PMI 지수를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지금 9월이죠. 네. 현재 9월 같은 경우는 중국의 PMI 지수가 50.1로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제 PMI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으면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50보다 낮으면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50보다 높아지면은 경기가 좀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그래도 50.1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PMI 지수가 요 정도 수준만을 요 정도 수준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환율을 잡기 위해서 국내 지금 금융 시장에 조금 발빠르게 금리 인상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기준금리가 4.6% 정도대가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가계대출이라든가 뭐 신용대출, 주담대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네. 금리가 거의 2%대였어요. 맞아요. 그죠? 금리가 낮았잖아요. 금리가 1%대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아무리 제로 금리여도 2%까지는 줬어야 됐단 네.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중 금리로 봤을 때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7% 이상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많이 높아졌죠.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담이 내년까지 좀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중 대출 평균 금리를 봤을 때 9%대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는 지금 현재 걱정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 좀 걱정해야 될 문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둔화 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뭐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네. 좌절 속에서 나오는 그 투매 심리를 유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시장이 이러한 뭐 경기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경제가 지금 직면한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할 어떠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이제 좀 위화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심리를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시장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지금 현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돌이켜 말해 보면요, 시장이 지금 이러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극도로 상승해 있을 때 이러한 투매 유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가 더 잘 나올 수 있다. 개인들의. 네네네. 그러면 이 개인들의 매도가 더 잘 나올 때 바닥에서는 누가 사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개인들이 매도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했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이 좀 매수를 해줬고요. 이렇게 또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외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있어요. 더 팔 게 없을 거예요.
많이 그렇죠. 팔아놔서 네, 이제 네, 잔고가 얼마 남지 너무 많이 않았으니까. 팔았기 네네. 때문에 더 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 있어요. 공매도라든가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분위기를 조금 더 선물 시장에서 안 좋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서 좀 투매가 유도가 되면은 지수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많이 빠지잖아요. 그 결론은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2155포인트인데요.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어찌됐건 잔고가 없어서 더 이상 팔 게 없다 그랬는데 그럼 언제 사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네. 이제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뭐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사야 되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럼 그럼요. 어떤 네. 업종이나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나올 건데 이때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피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네네. 그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제외시키고.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에 오히려 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뭐 이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채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그 유효 종목들을 추려내면은 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지겠죠. 투자는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쉽죠, 여러분. 그죠? 똑같아요. 투자라는 거는요. 리스크가 동반이 되지 않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가능한 한 많은 종목들로 투자를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수익이 오는 거고 수익률이 오는 거거든요. 이익이 네. 창출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원달러 환율의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완제품 만들어서 제조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 기업이어야 되고요. 네. 수출을 하는 기업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그거와 관계없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한마디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수요가 받쳐질 수 있고 늘어나지 않더라도 받쳐질 수 있거나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한마디로 시대적으로 지금 그러한 시대를 타고난 기업들이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부채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지금 사실상 이익이 나오더라도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그것도 또 예, 네, 돈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잉여금이라는 게 남아야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남아야 이게 단기 순이익으로 편입이 되는데 어찌됐건 단기 순이익으로 편입이 될 때 이러한 기타 이자 지출도 다 지출로 뺀단 말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 뺀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과 함께 우리가 어떤 테마나 업종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노란톡방 안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고 이미 저희가 공략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좀 풀어가 볼 텐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점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을 이미 저희가 공략을 해서 오늘도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바로 푸른저축은행 지금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갱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률 인증을 또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42% 수익률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막 50%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토피아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 고수가 다 되셨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지금 정말 큰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주은행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두 종목을 합쳐서 무려 119%의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건데요. 오랜 기간도 아니고요.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입니다. 오늘도 지금 푸른저축은행 보니까 슈팅 나오고 신고가 만들어내고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점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 전문가님 이 종목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봐도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이랑 또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 구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수익을 냈는데 조금 더 본다.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도를 하셨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네네. 저번에도 제가 요번 주 화요일쯤에 푸른저축은행을 리뷰하면서 이거 2만 원 뚫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만 원 이상 때부터 제가 그러면은 그 분할 매도 대응을 하라고 부분 익절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2만 1,300원 찍고 윗꼬리 달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전략을 지키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아쉬울 겁니다. 2만 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럼 2만 원대가 왔는데 지금 분할 매도 안 했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좀 불안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불안하다기보다는 아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수익은 이미 많아요. 수익은 이미 굉장히 높게 지금 가져가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뭐 심리적인 영향을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고점 라인까지 좀 뚫어줬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 뭐 2만 원이면 2만 원 이 정도 라인이 근처가 갔거나 그걸 돌파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토피아 시청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그때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때가 저항이라고 하면은 저항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항이 오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챙길 수 있는 것도 못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분할 매도, 그리고 부분 익절 이런 것들 습관화를 시키면서 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네. 만약에 분할 매도 하신 분들은 푸른저축은행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만약 분할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다음 주 당장이라도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이익을 챙겨 놓으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그리고 뭐 이제는 욕심을 조금 덜 부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제주은행이랑 푸른저축은행 합쳐서 1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분할 매도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인 전략이나 또 이런 경기 방어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이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홈스쿨링에서 오늘 테마 분석 도와드릴 텐데 홈스쿨링 시간이 정말 인기가 많고 빼놓을 수가 없는 주토피아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자, 매주 해주시는 강의지만 정말 알찬 내용들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종목들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투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료 테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료 테마 역시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알려드리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끝까지 홈스쿨링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이 매주 목요일 날 이 홈스쿨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는 특별히 또 이제 금요일 날 홈스쿨링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홈스쿨링은 이렇게 매주 일마다 한 회마다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 소장이 해드리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주식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을 들고 왔냐? 요즘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이 사료 식료품주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또 강의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에서 빛나고 있죠. 이 하락장에서 빛나고 있는 사료, 식료품 관련주, 이 관련 테마,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료, 식료품주를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한일 사료입니다. 네, 이 한일 사료가 정말 뜨거웠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뜨거웠었던 종목이 얼마만큼 뜨거웠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일 사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에 저점의 주가에서 이 고점의 주가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갔는데 얼만큼 뜨겁게 올라갔을까요? 무려 773%.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샀었어야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걸 놓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한일 사료를 놓쳤지만 한일 사료 후발주는 공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었거든요. 우선은 이런 후발주를 우리가 찾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 얽매여서 이 한일 사료 놓쳤다, 너무 배 아프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항상 주식에서는 순환이 돌아주니까요. 그럼 그 후순환을 돌아줄 이 한일 사료 뒤를 이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일 사료, 식료품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종목을 뽑아왔어요. 이 세 가지 종목을 뽑아온 이유는 한일 사료의 후발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보로 세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종목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목명이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 식료품주들이 조금 밋밋했죠. 다시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또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다시 수급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피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아래에서 수급량이 동반이 되면서 급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전에 굉장히 핫했었어요. 한일 사료만큼이나요.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1번 종목.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피크 구간, 하이피크 구간에서 이 헤드라인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전고점 라인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인데요. 여러분, 이 종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1번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1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1번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많은 투표가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2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이요, 참 이 차트가 대단합니다. 이 상한가가 몇 번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제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한가를 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의 수급량을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형용할 수 없는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종목을 다시 기회가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차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차트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왜 심상치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제 눈에는 이 차트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8월에서 9월까지 뭔가 큰 거 한 방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거는 제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의 차트 보는 기술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저의 피셜로는 지금 굉장히 뭔가 뚜렷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저가를 잘 지키면서 이 박스권에서 일정량의 수급이 발생이 되면서 뭔가 큰 걸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방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2번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차트는 제가 이제 큰 거 한 방을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죠. 그죠? 사실 2번은 큰 거 한 방을 먹으려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그래도 좀 보유를 해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쫙 찍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근데 3번은 달라요. 3번은요. 큰 거 한 방은 아니지만 한 방은 있어요. 예, 한 방은 있는데 2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3번은 곧 나옵니다. 곧.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아주 강력한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요.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어때요? 많이 빠져 있죠? 자리까지 좋아요, 심지어는. 자, 빨리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방은 있습니다. 아까 2번은 큰 거였고요. 자, 요번에 또 3번이 또 땡기시나요? 3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3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자, 오늘 입장해 주신 분께는요.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로 드립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이 관련주 총정리 로드맵입니다. 식료품 관련 섹터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을 다 정리해 놓은 관련주 로드맵이에요. 이 로드맵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식료품 관련주 관련 테마 공략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의 세부 테마가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까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홈스쿨링 시간에는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내가 직접 좋아하는 스타일의 차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 2, 3번 차트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급등했었던 모습이 과거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큰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3번 차트는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차트가 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진짜 3개 다 마음에 들어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오늘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투표 남겨주시고요. 로드맵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에 그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사료주, 식품주, 로드맵도 보내드리니까요. 투표에도 참여하셔서 종목도 가져가시고 전문가님 원픽 종목도 로드맵 안에서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식료품들을 봐야 되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우선은 FAO 식량 가격 지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UN 식량 농업 기구에서 측정한 식량 가격 지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곡물, 그리고 유지류, 그리고 낙농품, 설탕 이러한 모든 제품들의 주요 55개 농산물이 국제 가격을
지수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처럼요. 왜 2차 전지 ETF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쭉 모아놓잖아요. 그죠?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곡물이나 유지류, 낙농품, 설탕 이러한 55개의 주요 농산물을 합쳐서 그거를 지수로 만들어 놓은 지표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식량 가격 지수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전 세계 농식품의 가격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선은 2014년에서 16년도에 평균 FFPI가 100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도 가격의 평균치가 기준이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지금 현재는 이 100을 넘어서서 2019년도까지는 100을 유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2020년도가 딱 지나가면서 2021년도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와,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집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무려 159.3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FFPI가 159.3으로 발표된 경우 기준 가격 수치보다 59.3%가 더 높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라는 거예요. 원재료가요. 이 원재료들이 60%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엄청나게 오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지수가 그럼 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공급의 감소가 있겠죠, 여러분. 공급이 감소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냉해라든가 기후변화로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엇이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경우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공급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1년 내내 가뭄이 들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였다. 이거는 어떤 위기죠? 어떤 리스크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죠. 자, 그런데 그 곡창지대가 지금 비도 잘 내리고 수확도 잘 되는데 갑자기 그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국가에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수가 계속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수요의 증가가 있어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 드렸죠.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수요가 증가할 때도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수요는 언제 증가할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죠. 돈이 많아졌을 때,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을 때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역사적인 양적 완화가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적 완화는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양쪽으로 돈을 번다. 돈을 푼다. 양쪽으로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재정 정책이 있겠죠. 그죠? 국가에서 푸는 거. 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서 푸는 게 있겠죠. 이 양쪽으로 국가에서 풀기도 하고 시중 은행을 통해서 풀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그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적 완화 한마디로 돈을 푸는 게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뭐 엄청난 돈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돈이 막 해서 풀리고 대출도 막 해주고 싸게 금리도 해가지고 대출 규제도 완화시켜서 막 대출도 막 해줘요. 돈도 막 풀어주고요. 돈이 많아졌네.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여러분. 그럴 때 물가가 오릅니다. 기존에 없던 수요가 증가했을 때 물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 지수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가 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폭을 좀 봤을 때요.
이 옥수수 선물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에는요. 왜 봐야 될까요? 이 옥수수는요. 다 들어가요. 어디에? 대부분의 음식이 다 들어갑니다. 자, 옥수수로 곡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옥수수도 술도 만들어요. 옥수수도 또 뭘로 만들죠? 사료도 만들어요. 옥수수로 또 뭘 만들죠? 여러분들 이건 몰랐을 거예요. 연료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옥수수로 또 뭘 만들어요? 제약을 만들기도 하고요. 옥수수로 또 뭘 만들어요? 화장품을 만들기도 해요. 옥수수로 유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주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양한 산업의 원료가 되는 이 옥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생활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이해되시겠죠? 자, 옥수수 선물 가격의 상승폭을 보자면요. 2020년도 대비해서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무려 2.7배가량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원료가 되는 옥수수의 가격이 2.7배가 올랐으니 시장의 생활 인플레는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많이 심하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선물 가격의 상승이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어떠한 식료품을 봐야 되는 이유의 하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후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은 이례적인 가뭄이 와서 곡물 수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진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죠.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곡물 수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가뭄이 오다 보니까 아예 작농을 망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식량 위기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 더 지속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자. 이게 바로 이 강의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들어오시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는 분들께 이 식료품주 사료주를 공략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자료를 드립니다. 바로 이 로드맵을 드리는 거죠. 오늘 입장하시는 분께는 이 로드맵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주식은 기대감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인데 지금 하락장에서 사료 식료품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해요. 잘 버텨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사료주, 식료품주 또 놓치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다음 후발주 공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아셨잖아요. 그럼 공략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사료, 식료품 테마의 첫 번째 모멘텀. 미국 곡물 작황의 부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요. 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옥수수. 이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식량의 빠듯한 공급 상황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멘텀 체크하셨죠? 그러면 바로 관심 후보 첫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아까 차트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차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어떤 기업인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기업은요. 농, 수, 축산물, 한마디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또 가공식품, 해외 식자재 등을 확보를 해서요. 국내의 고객사에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업 마음에 드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오늘도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자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생각이다. 한마디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제 30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한
병합 조약을 지금 체결을 했고요. 러시아 연방 편입을 공식화를 했단 말이죠. 전쟁의 출구 전략이 사실상 봉쇄가 됐다라는 건데 지금은 핵전쟁 우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료품주들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종목을 볼 겁니다. 이 두 번째 후보. 제가 큰 건방 있을 것 같은 이제 아까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종목 어떤 기업이냐? 양계, 양돈, 추구 이러한 뭐 추구용 배합 사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해되셨죠? 느낌 오셨죠, 여러분? 어떤 업체인지.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료도 있고 뭐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종목 공략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도 있어요. 자, 이 종목도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겠죠. 큰 거 한방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2번 지금 입장하셔서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주요 식품 업체의 가격 인상표를 우리가 모멘텀으로 찝어봤습니다. 어떤 인상률을 보였을까요? 2022년 하반기 기준 지금 8월에만요. 농심에서는 11.3% 26종의 자기들이 생산하는 26종의 상품에 11.3%의 가격 인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올린 삼양과 오리온 15.3%와 15.8%. 지금 라면 과자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요, 여러분. 아, 진짜 많이 올랐다. 그죠? 지금 이제 뭐 2,000원짜리 들고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300원 들고 가도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랬는데, 그죠? 자, 지금 이게 원 부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지금 릴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테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기업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사료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옥수수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료를 제작하는데. 사료 관련주. 옥수수가 지금 가뭄 때문에 옥수수가 10년 만에 최저치 수확량인데 지금 이게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단기적으로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노란통 메신저 아래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셔요. 그래서 3번이라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아까 이야기 드린 로드맵까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에 좀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의 모멘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료 식품 테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차트 계속해서 투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득표한 종목을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 공유를 해드리고요. 전략까지 챙겨드립니다. 1, 2, 3번 중에 어떤 차트가 마음에 드시는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남겨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종목 로드맵도 보내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많이 힘든 시장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와 함께 더욱더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